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토가 있으면 또 다른 상대적 개념으로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같은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토도 토고 기토도 토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토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토를 음과 양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 놓게 됩니다. 그죠? 남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더하죠. 더해서 여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나눠 놓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에 해당되는 남자, 음에 해당이 되는 여자 이렇게 나눴듯이 토라고 하는 것도 양에 해당이 되는 무토라고 하는 것에다가 음에 해당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지로서는 양에 해당되는 토가 진술토가 양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축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있던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나누고, 토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 모두 양과 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향이라든가 성질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성향과 성질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용도라든가 쓰임 같은 경우도 달라지게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씩씩하고 강하고 튼튼하니까 국방의 의무라든가 병역의 의무라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힘을 쓰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함에 적절할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도 낳고 또 집안에서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일이 있죠. 요즘은 이제 남녀의 개념이 별로 크게 없어지니까 뭐 남자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커리어 우먼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밖에 나가서 외적이 침입해 오거나 어떤 해악이 들어왔을 때 강한 자가 막아주는 거고요. 부드러운 자는 안에서 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왕이 있으면은 중전이 있었죠. 그래서 왕은 바깥에 있는 시커먼 놈들,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룬다고 하면 중전이라든가 대왕 대비 같은 사람은 안에서 이제 궁녀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눠 놓게 되는데,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남자 같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은 여자 같은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뭐요? 높은 그런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그죠? 작죠. 넓다가의 반대로 좁고, 높다의 반대는 이제 낮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크고 넓고 높은 땅은 뭐가 있습니까? 산 같은 것이 있겠죠. 에베레스트 산,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 아니면 뭐 태백산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이죠. 광야라고 하면 그냥 뭐 조금 넓은 몇 평, 몇천 평, 몇만 평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 정도 되는 두세 배 되는 그런 넓은 광야들 있죠. 그런 것을 무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시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것, 문전, 옥
흙답 같은 것, 집 앞에 아주 비옥한 텃밭 같은 거 있죠? 그런 개념, 아니면 정원 같은 것도 해당될 수가 있겠고, 조금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뭐 과수원 정도, 과수원. 선생님 과수원 큰데 많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작은 논밭 같은 개념도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분토라고 해요. 분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거런진 땅을 또 기토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고 매우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껍고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 반드시 뭘 필요하다? 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가 후중해지면 울체되고 막히게 되니까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소벽해야 무토가 막히지 않고 소통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목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개수가 있어야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같은 것인데,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숲을 이루고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면 말라 죽은 고목이 될 것이고, 땅도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 황무지가 되겠죠. 아니, 황무지가 되겠죠. 그러면 무토가 감목만 해도 물이 없다 그러면 사막화 돼 가지고 용도가 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목과 개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따뜻한 온기도 있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 화인데, 정화보다는 병화인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임수,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는데, 무토일간이 왕한테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잔디밭 같은 개념이에요. 잔디밭, 요즘에 이렇게 철저법이 바뀌었죠. 잔디밭 같은 개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몽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큰 나무가 있어서 큰 숲을 이룬 것이 아니라 허브 같은 작은 화초 같은 풀 같은 것들이 진짜 넓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평원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풀들이 이렇게 쫙 초원처럼, 그러니까 숲이 아니라 초원 같은 개념이죠. 그것은 간목이 아니라 을목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들이 있어서 초원을 이루는 개념보다는 간목이 있어서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간목이 없을 경우에 따른 을목,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 있는데, 국세 자체는 매우 작은 국세, 간목,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을목, 정화, 임수를 쓰게 되면은 국세 자체가 매우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간목, 병화, 개수를 썼을 때 직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그거 있죠? 검찰총장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라고 하면, 을목, 정화, 임수 쓰면은 그냥 말단 검사 정도 한다. 말단 검사와 검찰총장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걸 용신으로 쓰느냐,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진신을 용신으로 쓰느냐 아니면 가신을 용신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진신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부기가 크고, 가신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부기가 작거나 부기가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건 뭐냐면 있는 듯 없거나, 뭐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정도, 그런 거, 그냥 마치 신기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신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신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주들 되게 보면은 좀 안쓰러운 그런 사주들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공부하셨다면 제가 좀 뭐랄까,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명리만큼 또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 명리만큼 또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문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수학 열심히 하면은 남들 가르쳐 주고, 내가 좀 수학 좀 하는데 우리 실상에서 솔직한 말로 산수 정도만 해도 먹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면 우리가 말 정도 잘하면 되지, 우리가 국어 교사를 할 것도 아니고, 외국 나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영어 같은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은 영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삶에 그렇게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다. 물론 이제 명리학을 몰라도 삶에 지장은 없지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명을 보는 것이잖아요. 나의 목숨 명자죠. 나의 명을 보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종교도 물론 종교를 이렇게 믿고 신앙심 갖는 것 또한 나쁘지 않지만, 또 거기에와는 별개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한번 공부한 것도 자아 성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진월입니다. 제가 진월할 때 인묘진 동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쪽 방향은 동쪽이 되겠고, 이것도 동쪽도 나눠봐야 됩니다. 인방은 어디냐면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묘방은 정동쪽이 되고요. 진방은 남동쪽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동쪽이라 하더라도 북동쪽, 정동쪽, 남동쪽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된다. 이 봄도 나눠지겠죠.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진월은 개춘 이렇게 나눠진다 해서,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늦봄이죠. 늦봄이면서 다음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묘월이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묘진 동방이 목을 관장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목이 실질적으로 왕한 그런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니고, 원래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진월, 축월, 수월로 먼저 가요. 술월, 그 다음에 진술, 축월, 그 다음에 미월, 이 네 월은 다 모두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월, 술월 내지는 축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 그런 때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치 사주 곡세가 무토나 기토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렇게 태어나면, 월령 자체에서 토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격국은 마치 걸록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걸록격과 같이 매우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술월에 태어났을 때, 월에 태어났을 때 모두 무토가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무토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후중해지기 때문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막히고 울체되고 정체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칠살인데 칠살보다는 정관인 을목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육친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이라고 보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아니면 도적이라든가 기타 관제, 구설 내지는 심하면 송사 뭐 이런 걸로 놓고 보기 때문에, 칠살이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친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칠살 편관이 안 좋은 것이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가 간목을 보게 되면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지만, 무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 그냥 화초라든가 아까 말했던 허브나무 같은 작은 초원, 풀초자죠. 풀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큰 숲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텔레토비 동산과 같은 그냥 동산이 되는 게 좋을까요? 무토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큰 편백나무라든가 낙낙장송 같은 소나무라든가 아주 좋은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잘 조림돼 가지고 잘 심어져 있으면은 그 무토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토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냥 저기 만주벌판 같은, 아니면 큰 태백산 내지는 저기 그 뭐 에베레스트산 같은 아주 큰 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다라고 하면 그 산은 의미가 없는, 용도가 없는 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쉽게 말하면 큰 산에 나무를 잘 심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무토는 왕하지만 인묘월에 목이 왕했을 뿐이지, 진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하지만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가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부러진다고 해서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가 왕한데 간목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목극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토가 많아서 간목이 부러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가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생을 얻어서 무토를 능히 소토 소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 넓은 들판에, 아니면 높은 산에 나무 심고 물 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역시 병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 화가 되니까 여기 병화가 이렇게 딱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간목으로서는 무토를 소토하고, 개수로서는 뭐예요? 간목을 생주해주고, 병화로서는 뭐냐면 따뜻한 온기를 바라게 되면 진월에 큰 산이 뭐예요?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살도 용도가 있겠고요, 인성도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도 용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중화를 잘 이룬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간목이 있는데 병화가 없다든가, 병화가 있는데 간목이 없다든가, 병화 개수는 있는데 간목이 없다든가, 뭐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병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화가 천간에 없고 지지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지로 사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그래도 괜찮죠. 대운에서 좀 부족한 걸 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100% 완벽하게 태어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양토인 무토가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의 격국이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토가 월지에서 양토를 받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비견이고, 그래서 비견이기 때문에 이걸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걸록격과 같다. 결록격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걸록격과 같다. 걸록격에는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월에 태어난 무토니까 신왕 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이 무토가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로서 조화를 이루면 사주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진월은, 오늘도 강조하지만 진월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수국을 형성하는지. 자, 뭐냐면 수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국을 형성하는지, 이거는 뭐야, 지지로 진유합 금이 되는지를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국이 형성되는지, 이거는 뭐냐면 원래 목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만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토국이 형성되지는 뭐냐면 지지로 진술 축
토가 다시 있는지를 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수국은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것이고, 금국이 형성될 수 있죠. 진유, 합금, 또 다시 뭐 신금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목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국은 뭐 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지로 진술충미, 어저께 그저께도 진술충미를 다 갖추는 경우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사고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월은 이렇게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무토가 진월이 태어나서 자수를 봤으면 일단 신금은 아직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자진 준삼합으로서 수국은 형성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긴 하지만 자수를 보게 되면 토의 기운이 반은 100% 수가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무토가 진월이 되는데 이렇게 자진 수국하게 되면 토가 아니고 이건 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원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자진 수국을 한다 하더라도 토의 본성을 완벽하게 100% 버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은 남아있지만 물이 너무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오늘 같은 명식은 월간에 이렇게 임수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토가 세력이 있는 만큼 이건 수도 세력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을 보게 되면 신축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축이 있어서 토가 왕할까요? 자진수국해서 임수가 있으니까 수가 왕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은 자하고 앞에서 자진수국해서 임수 투출되어 있죠. 축이라고 하는 것도 무토가 통근할 수 있지만 신금이 토생금해서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무엇이 더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를 또 이제 어떤 분들 신왕, 제왕이 됐다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간목, 그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진월에 토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물이 지금 거의 범람하려고 지금 꼴랑꼴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일까요? 나쁜 상태일까요? 반드시 생시에서는 목화를 봐가지고 수의 기운을 갖다가 좀 빼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좀 더 도와줘야 될 그런 사주국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고요. 아까는 임자시가 아니었을 때 일단 신왕, 제왕 정도까지도 볼 수 있었지만, 이거는 뭐냐면 제다신 약한 사주로 바뀐 겁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와서 일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제다신 약한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얼고 그러진 않습니다. 진월에 아무리 한습하다고 해서 얼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봄에 봄비가 내리는데 비를 이렇게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싹오싹합니다. 한여름에도 바닷가 가서 바닷물에 한 30분 담그고 있으면 입술이 파랄 정도로 질리잖아요. 차가워서. 마찬가지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저렇게 많아지만 한습해진다. 얼 정도는 하지만 한기가 감돌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와서 수를 제하고 화가 와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개해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신유, 경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신이 만약 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 신자진을 완벽하게 갖췄죠. 그러면 이건 수가 너무너무 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종격으로서 종제격이지요. 종제격, 무토가 수로 정하는 거죠. 종제격. 이걸 갖다 일간을 버리고 기명하고 종지한 데서 기명종제격이라고
보는데 원령 자체가 진월에 축토까지 있으면 이건 종격도 되지 못하죠. 반드시 이것도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갑인시가 되면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진월에 자진수국해서 인수 수가 왕한 중에 그래도 축이 있기 때문에 부터가 간신히 축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신금이 다시 수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에서 갑인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왕제가 왕한 수가 목을 생해서 이 목이 일간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국세가 뭘로 변하냐면 제, 살, 태왕한 사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살아나야 된다? 화가 살아나야서 일간을 생주해 주어야 되는데 화운을 간다라고 볼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의 계사가보 을미까지 뭐 좀 괜찮다고 보는데 이후 병신정유 무술 넘어가서 기해경자 좀 운세가 순탄치 않은 걸로 보이고요.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신묘 경인 기축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화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국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인중병화 가지고는 목이 왕해지는 것이 이건 화가 왕해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갑인시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도 뭐 인성인 병화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가 물론 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수가 왕하잖아요. 병화가 살아날 때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건 또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제가 괜찮게 보는 생시는 정사시 이 정도 병진 정사인데 그나마 병진보다는 정사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사화하고 자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무엇이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상충이 되죠. 물론 자진이 합해서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술토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진술충 했을 때 좌우충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때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무술대운 같은 경우나 병술대운 같은 경우 이렇게 진토로 충할 때는 좌우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살면서 내가 이때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 뭐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명리학을 배우는 이치는 추길 피흉한다 그랬어요. 추길 피흉. 길한 것은 쫓아서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추길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흉만 잘해도 피흉 나한테 닥쳐오는 안 좋은 것만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명리학을 배운 보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근처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있죠. 처자식일 수도 있겠고 남편과 자식일 수도 있겠고 내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한 번씩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면은 이런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작지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입니다. 물론 명리학을 가지고 돈을 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걸 가지고 재성을 탐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뭐라 그러죠? 혹세무민해서 해서까지 재물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